네, 안녕하세요. 소방 유체역학 2020년도 9월 거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의 저장권은 여기 있습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수질 밑부분에 구멍을 뚫고 물을 유량 Q로 방출시키고 있다. 손실을 무시할 때 수위가 처음 높이 2분의 1로 되었을 때 방출된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V는 어떻게 돼요? 루트 2GH죠? 맞나요? 그리고 Q는 AV죠. 근데 이제 A는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V만 봐야 되는데 지금 H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2분의 1배가 된다 했으니까 그죠? 여기가 2분의 1배 되는 거잖아요. 그 루트가 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배 되는 거고 얘네 뭐 일정하니까 Q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배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2번. 다음 등 엔트로피 과정은 무엇인가? 가역 단열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자, 23번. 비중 0.9의 액체가 흐르는 곳에 그림과 같이 피토 튜브를 직각으로 설치했을 때 H가 150mm, H가 30mm로 나타났다면 점 1 위치에서 유속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쓸 거거든요. 자, 1번과 2번에서 베르누이 정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 플러스 Z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선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Z1과 Z2는 그냥 높이 똑같으니까 그냥 둘 다 지워주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P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감마 H 되는 거 맞나요? 높이가 여기는 H만 그 여기 H만 여기 남는 거니까 감마 H가 되죠. 자,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P2 얘는 지금 이거죠. 이 높이 감마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비중이 0.95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그 여기 감마든 여기 감마든 그냥 같은 비중 0.95인 그냥 감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0.9를 따로 곱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h죠. 그다음에 2지분의 v1 제곱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v1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2, 9.8 지금 라지 H가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30mm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3이 되는 거 맞나요? 이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0.7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8 이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 24번 한번 볼게요. 어떤 밀폐계가 압력 이렇게, 최적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가역적으로 팽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브센더가 직선으로 표시할 때 걔가 한 일을. 걔가 한 일은 뭐예요? W는 어떻게 돼요? W는 이거죠? 그러면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PV 선도 이렇게 되니까 뭐 200 곱하기 10의 3승인가요? 그리고 V가 0.1이죠, 여기. 근데 100 곱하기 10의 3승 0.3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적분이니까 넓이 구하라는 거죠. 이거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 여기랑 여기 더해줘야 되죠. 그럼 300 곱하기 10의 3승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0.2죠. 네, 곱하기 2분의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거를 이제 계산해주면은 3만 3만 줄. 그래서 30kJ. 2번.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 맞는 거고 2번에서 이상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하지 않죠. 이상유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26번. 대기압에서 10도의 물 10kg을 70도까지 가열할 경우 엔트로피 증가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죠? 맞나요?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정합비열이거든. 정합비열. CP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P가 주어있으면 우리는 엔탈피 H를 끄집어내는 게 맞죠. 맞나요? 왜냐면 H가 인테그랄 CPdT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Q를 DH 빼기 VDP라는 공식을 쓰는 게 낫겠죠. 원래 뭐 있어요? DU 플러스 PDV도 있지만 얘 DU를 구하려면 정적비열을 알아야 되잖아요. CV.
근데 여기선 CP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현명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어서 가면은 인테그랄 어떻게 되죠? t분의 cp dt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dp 쪽 있죠. 이 지금 그 이제 대기압상에서 그냥 압력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p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는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cp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t분의 1 dt는 뭐예요? ln 뭐죠? t1분의 t2죠. t1이 뭐예요? 10도죠. 그러니까 273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t2는 273 더하기 70이 되겠죠. cp는 여기 나와 있죠. 4.18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여기 단위를 뭐라 그랬어? 어차피 여기 킬로줄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줘도 이렇게 뭐라 했었죠. 그죠? 그럼 어쨌든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0.803 이제 줄 퍼 그램 켈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단위가 지금 엔트로피 증가량이 킬로줄 퍼 켈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킬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그램이 지워져야 돼요. 누구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10kg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제가 0.803 얘를 0.803 줄 퍼 그램 켈빈을 다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10kg을 해주면 단위가 딱 맞죠. 킬로그램 지워지고 킬로줄 켈빈 그쵸?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8.03 되는 거 맞나요? 네. 물속이 수직으로 완전히 잠긴 원판의 도심과 압력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공식 뭐죠? yf는 y바 플러스 ay바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근데 지금 어차피 구하는 게 이 도심과 압력 중심 사이의 최대 거리, 그러니까 압력 중심이 그 작용점인데 그 최대 거리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y 반은 그냥 r이죠, 단면 그냥, 그쵸? 그 다음에 ix가 여기 나와져 있죠. 4분의 파이 r 4승,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라지 r이 나오겠죠?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 점성계수가 이렇게 되고 비중이 이렇게 되는 기름이 내경 얘랑 길이 이렇게 흐를 때, 이런 유량 흐를 때 손실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지금 점성이 주어져 있죠. 점성 레이놀즈 수 구하라는 거죠. 이건가요? 그러면 0.101분의 밀도, 지금 비중이 0.8이니까 0.85 곱하기 1000이죠. 곱하기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그 속도가 지금 유량이 이거잖아요. 얘를 단면적인 이거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인가요? 그죠? 이렇게 나눠줘야 속도고, 그 다음에 다시 0.3 d가 0.3이니까 이렇게 하면 레이놀즈 수 값이 나오겠죠. 1585가 나옵니다. 그럼 F는 뭐예요? 레이놀즈 수분의 64죠. 그러면은 0.0404가 나와요. 자, 이때 손실 수두를 구하였으니까 델타 H는 어떻게 돼요? 2GD분의 FLV 제곱이죠. 2GD분의 F 0.404, 0.0404 L은 뭐예요? 3km니까 3000이죠. 3000m 곱하기 아까 속도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고스란히 와서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계산해주면 8.1 나옵니다. 자, 29번. 자, 곡관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계기압력으로 P1과 P2가 주어져 있고 이 곡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얘가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랑 이렇게 이 도형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이걸 이제 뭐 자유물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얘를 우리는 봐봐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지연과 이지연에서 베르누이 정리를 쓸 거예요. 베르누이 정리.
그러니까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 제곱이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 제곱인데, 우리가 그전에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랑 여기가 면적비가 4대 1이잖아요. 그쵸? 직경이 2대 1이니까 면적비가 4대 1이면 속도비는 1대 4죠. 그러니까 V2는 사실 뭐예요? 4V1이란 말이에요. 4V1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P1이 지금 98 곱하기 10의 3승이고 P2가 29.42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맞나요? 그쵸? 그러면 지금 뭐 감마는 무리니까 9,800일 거고, 이거 계산하면 V1이 나오겠죠. 이 식을 계산하면 이걸 V1이 나오는데 V1이 3.02가 나와요. 그럼 V2는 아까 4 곱하기 V1이라고 했으니까 12.08이라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걸로 속도를 알았어요. 속도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자연물질에서 상에서 여기에 가야 하는 힘이 몇이에요? P1A1 맞나요? 압력이 P1이고 면적이 A1이니까 여기에 가하는 힘은요? P2A2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체에 흐르는 힘은 뭐죠? 로 Q 델타 V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지해주는 힘을 제가 F라고 할게요. 이 F가 바로 지금 이 곡간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식을 어떻게 짤 수가 있냐면 P1A1, P2A2 더하기 로 Q 델타 V가 바로 F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 계산 한번 해볼까요? P1 9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인가요? 더하기 P2 잠깐만요. 뭐야?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로 Q 델타 V를 해주면 로, 그 다음에 Q는 뭐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1번 지점에서의 A랑 V를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이 델타 V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게 처음에 속도가 V1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V1 3.0이라는 속도로 갔다가 두 번째에서는 이런 식으로 속도가 12.08라고 하죠. 그러면 V1 빼기 V2는 이게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3.02에서 이게 V1이죠. V1 빼기 V2인데 여기다가 빼기 12.08이라고 하면 틀려요. 마이너스 12.08이라고 해야 돼요. 방향이 반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만큼 가했을 때 2만큼 돌아온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얼만큼 가해줬단 소리예요? 3을 가해준 거죠. 1을 가해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방향이 반대니까 1을 가해주는데 반대 방향으로 2가 돌아온다면 일종의 3으로 반대쪽으로 3을 가해줬단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이제 빼기가 돼서 사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싹 다 계산해주게 되면 그 4744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나요? 30번 물의 체적을 5% 감소시키려면 얼마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이때 압축률이 주어져 있죠. 이건 뭐 쉽죠? 어렵지 않죠? 그 채색탄성계수 K는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인데 이 값이 뭐예요? 5%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05라고 하면 되나요? 그죠? 비율상. 그 다음에 압력 델타 P죠? 이게 바로 베타분의 1이죠? 우린 지금 압축률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베타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0.05 곱하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10에 이제 뭐가 나오면 10에 8승이 나와요. 그럼 파스칼이잖아요. 그럼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면은 10에 5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31번 옥내 소화전에서 노즐의 직경이 2cm고 방수량이 이렇게 된다. 이때 방수는 무엇인가? 이것도 공식이 있죠. 어떻게 돼요? 0.653 d제곱 루트 10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개념 강의에서 했었죠. 그 0.6597 c d제곱 루트 10인데 원래 옥내 소화전 할 때는 이 c가 0.99가 적용되기 때문에 0.6597 곱하기 0.99를 해주면
0.65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0.653에다가 D가 뭐예요? 지금 2cm잖아요. 2cm니까 20mm 맞나요? 20의 제곱. 이거 단위가 밀리미터고 여기가 메가파스칼이고 그 Q 값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LPM 이거였었죠. 네, 단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P 그리고 지금 Q는 이거죠. 얘가 지금 리터 퍼 미닛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미터 삼성은 어떻게 돼요? 10의 3승 맞나요? 0.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주면은 이 식에서 어떻게 돼요? P 값이 나오겠죠. 네, P 값을 구해주면은 그 0.3664가 나오거든요. 얘는 단위가 뭐라 했어요?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었죠. 그럼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366.4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네. 여기서 답이 그냥 근접한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공기 중에서 무게가 941N인 돌이 물속에서 500N이라면 이 돌의 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돌이 지금 물속에 다 잠긴 상태죠. 그죠? 돌이 이렇게 물속에 다 잠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자, 왜 물속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무게가 더 적죠? 부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941에서 500을 뺀 441이 곧 부력. 부력은 유체 비중량에다가 부피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유체 비중량,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죠. 9,800인가요? 그러니까 441을 9,8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V 0.045 값이 나오게 됩니다. 33번 이 그림이죠. 그림과 같이 비중 0.8인 기름이 흐르고 있는 관에 U자관이 설치되어 있다. A점에서 계기 압력이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높이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여기서의 지금 압력이 이거잖아요. 200 곱하기 10의 3승 맞나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의 지금 압력이 같다는 걸 쓸 건데 여기서 압력이 얘죠. 20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은 뭐예요? 그 감마가 지금 비중이 0.8이기 때문에 0.8 곱하기 9,800 해주면 되죠. 감마 H 이거죠. 이거 지금 그냥 1이라고 하면 되나요? 1000mm니까 1m죠. 얘가 바로 13.6 곱하기 9,800이죠. 이게 감마죠. 수은의 감마니까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래서 H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34번 열전달이 A이고 온도 차이가 얘고 벽 열전도율이 이렇게 된다. 그 두께 25cm인 벽을 통과한 연료량은 100W인데 동일한 열전달 면적에서 온도 차이가 2배, 열전도율도 4배, 벽의 두께가 2배가 되는 경우 연료량. 자, 우리 이거 공식 어떻게 돼요? 공식이 KA L분의 델타 T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금 온도 차이 2배죠. 그 다음에 열전도율 4배, 벽의 두께가 2배. 그럼 전체 얘는 4배 되는 거 맞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100W가 아니라 400W, 4배니까 400W 되는 거죠. 35번. 지름 40cm인 소방용액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물의 유속.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질량 유속이죠? 이거죠. 로 AV. 그죠? 그러면 1000 곱하기 4분의 파이 40cm니까 0.4 맞나요? 0.4의 제곱. 그 다음에 속도 V. 그죠? 이게 바로 지금 8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해주면 뭐 0.64가 나오게 됩니다. 36번 지름이 이렇게 되는 베어링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손실 동력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속도라는 값이 R 오메가입니다. 공식상 V는 R 오메가예요. R 오메가인데 이제 R은 이제 어떤 반지름 길이죠. R. 근데 오메가는 뭐냐면 각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V를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400rpm이잖아요. 400rpm이란 말은 이게 레볼루션 퍼 미닛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400 회전한다는 소리예요. 1분에 400바퀴를 회전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60초에는 지금 각속도잖아요. 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회전이란 말은 2파이를 회전한다는 소리거든요.
한 1회전은 2파이. 왜냐면은 파이가 180도니까 회전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를 회전하는 거예요. 단위로는 이제 2파이 라디안이긴 한데 어쨌든 2파이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400 회전했으면은 400바퀴 400 곱하기 2파이만큼 이제 돌아가는 거 맞아요, 각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쓸 때 R은 일단은 그 반지름이니까 400m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지름이면 200mm, 즉 0.2m죠. 표준 단위로 0.2m. 오메가는 60초에 이거니까 400 곱하기 2파이를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 오메가라는 건 단위가 라디안 퍼 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8.38이라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표준 단위로서 미터 퍼 세컨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타우는 전단 능력 타우는 뮤 du dy잖아요. 그리고 이건 타우는 전단 능력이기 때문에 얘도 응력이기 때문에 단위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돼요. 전단 능력. 그러면 F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F라는 값은 뮤A du dy라는 값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뮤하고 여기서 면적 A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면적이 아니죠. 지금 이 베어링이 회전하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그 지금 얘가 아니라 그 지금 뭐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겉면적을 말해요. 이 우리 휴지심의 겉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겉면적이니까 이 원주에다가 이 길이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 파이 d가 지금 원주 길이고 거기다가 l을 곱해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u dy는 어떻게 돼요? 속도 기울기인데 지금 여기서 자, 그 속도가 지금 아까 구했던 v죠, 이거. 그러니까 속도는 v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dy 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 틈새 간격이 됩니다. 틈새 간격. 왜 그런 식으로 세우냐면은 지금 베어링과 축 사이에 점성 계수가 얘인 기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속도 분포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그 배관했을 때 했던 것처럼 이 완전 벽면에서는 이제 0이고 점점 선형 관계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그 뉴턴의 점성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틈새 간격을 제가 여기서 0.25mm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틈새 간격을 s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다시 해주면 아까 뮤는 뭐예요? 0.049죠. 그 다음에 파이 d는 뭐죠? 40cm죠. 그러니까 0.4. L은 이거죠. 1m. 그 다음에 V는 8.38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이거 그 틈새 관계 S는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그 힘값이 2064가 나오거든요. 2064. 근데 지금 구해라고 하는 건 손실 동력을 구하란 말이에요. 손실 동력.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2064 뉴턴이잖아요. 그럼 동력 P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왜냐면은 그 얘가 줄 퍼 초잖아요. 그러면 줄은 뉴턴 미터 퍼 초죠.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힘이고 여기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064에다가 속도가 몇이죠? 아까 8.38이었었나요? 8.38. 이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17296와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킬로와트니까 17.3킬로와트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요. 12층 건물 지하 1층에 제한스러운 배연기 설치하였다. 이 배연기의 풍량은 이렇게 되고 풍감이 이렇게 될 때 배연기의 동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되죠? P는 이렇게 되고 PTQ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서 이제 자, 그 전달계수 K는 안 나와 있잖아요. 효율이 이거죠. 0.6분의 1 하고 PT는 뭐예요? 그 풍압 290. 그다음 Q는 풍량 이거죠. 그러니까 500하고 이제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제 그 4027 정도가 나오네. 4027.8?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와트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4.03 킬로와트라고 할 수 있죠. 자, 38번. 100원의 출구치 형성에 따라 손실계수가 가장 큰 건 무엇인가? 이거는 좀 페이크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손실계수는 입구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출구 측 있죠. 나가는 쪽. 나가는 쪽에서는 그 손실계수가 그냥 모두 같은 겁니다. 네, 이거 페이크죠. 39번. 원간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동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39번. 이제 우리가 그거죠. 레이놀 주소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게 레이놀 주소. 얘는 레이놀 주소는 그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거. 그거죠. 그러니까 레이놀 주소. 즉 관성력과 점성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40번. 토출량, 회전수.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토출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Q는 n의 1승, d의 3승 이렇게 비례하죠. 뭐 이제 직경은 이제 뭐 변하지 않으니까 n 회전수만 보면은 1000에서 1400 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1000에서 1400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1승 됐다고요? 1800 처음에 1800 LPM이었던 연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물어본 거니까 몇 퍼센트 된 거예요? 40% 증가죠. 40% 증가한 거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40번도 끝. 자, 이걸로 일단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